네, 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오늘은 다운샷, 드랍샷이죠. 운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태클, 그 다음에 운용 장소, 이런 전반적인 또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민할 때, 잘 안 나올 때 사용하는 그런 또 제가 사용하는 운용법이 있거든요. 그런 팁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수지, 맨날 그 책상에서 설명을 하다가 또 이렇게 저수지 필드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필드에 나왔습니다. 우선 이 다운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적이고 굉장히 예민한 그런 채비예요. 프리리그나 다른 뭐 이런 바텀 채비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굉장히 좀 정적인 그런 예민한 채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다운샷을 운용하는 그런 시간대나 장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중요한데, 일반적인 저수지를 좀 예를 들면 보통 해가 뜨기 전에 피딩 타임, 그런 때는 보통 상류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온도 그때 대해서는 상류에 좀 물이 좀 약간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트 피시들도 많이 몰리고 해서 이제 피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피딩 타임에는 저는 이제 일단 다운샷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그 베스들이 실제 정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하고 굉장히 피딩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다운샷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정적인 굉장히 움직임이 없는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그 움직임이 좀 빠른 그런 동적인 루어들, 그래서 뭐 민호우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프리리그도 굉장히 그 캐스팅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가서 폴링을 굉장히 좀 그 의식시키는,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해가 뜨고 피딩 모드가 어느 정도 좀 사라진 그런 시기, 뭐 대략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9시 정도부터죠. 그런 때는 사실 이제 베스들이 어느 정도 상류에서 피딩을 하고 나서 이제 2선, 3선으로 좀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수지들은 보면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물의 수온이 좀 뒤바뀌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계곡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상류에 가보면 굉장히 좀 물이 좀 그 비교적 따뜻해요. 밤새 데워졌던 그런 그 수온이 그 상류 쪽으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수온이 따뜻해지는데, 해가 뜨고 나면 정말 그림같이 수온이 차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들도 그에 맞춰서 상류에서 피딩을 하다가 또 2선이나 3선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보통 이 워킹 낚시에서는 2선이나 3선으로 베스들이 빠졌을 경우에는 참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뭐 워킹상 이런 한계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한 9시나 뭐 10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중류권,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수심이 나오는 그런 곳을 찾아가요. 뭐 직벽도 좋고 이제 그런 수심이 나오는 곳에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다운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도 무조건 상류만 너무 고집을 하지 마시고요. 피딩 타임에는 어느 정도 상류를 좀 공략을 하시고, 또 그 피딩 타임이 지난 이후, 그리고 이제 뭐 오후 한 2, 3시 그런 경우에는 수심이 있는 직벽이나 뭐 이런 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직벽이나 좀 수심대가 못해도 4, 5m 이상, 3, 4m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운샷, 드랍샷을 많이 또 사용을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태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요거 M대를 저는 주로 다운샷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느 정도는 그 M대가 워킹 낚시에 있어서 뭐 약간의 그 무거운 싱커를 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비거리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운용을 봤을 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MH대로 하게 되면 라인도 두꺼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싱커의 무게도 또 많이 나가는 그런 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운샷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하게 운용을 하시려면 또 MH대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M대, 아니면 보팅을 할 때는 ML대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요 M대고요. 6피트 10인치. 그리고 릴은 이제 6.3대1. 보통 이 웜채비, 바닥채비 같은 경우에는
고기업인 그 7점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점대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그 좀 제가 피네스하게 예민하게 그런 액션을 주는 방법에서 6점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6점대 사용을 하고, 라인은 카본 10파운드. 저는 다운샷을 쓸 때 그렇게 너무 두꺼운 라인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10파운드나 ML대를 쓸 때는 8파운드까지도 좀 얇은 라인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다운샷에서. 그 다운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라인을 물속에 오랫동안 가져가주고 굉장히 섬세하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정말 라인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라인을. 베스들이 정말 이 라인을 의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얇은 라인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M대다 하더라도 실제 그 저수온기 그런 때는 8파운드까지 더 낮춰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저수온기 때는 일반적으로는 한 10파운드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채비는 뭐 싱커. 지금 요거는 여기 지금 약간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유속이 좀 생기죠.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지금은 8분의 3온스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4분의 1온스를 주로 메인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뭐 비거리적인 측면을 보자면 당연히 8분의 3온스가 비거리는 더 좋은데, 또 이 싱커가 무거우면 이 바닥 걸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심해져요. 그래서 주로 이제 4분의 1온스 7g을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속이 있거나 아니면 수심이 또 굉장히 깊은 그런 직벽, 막 5m 이상 이렇게 나올 때는 또 8분의 3온스를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고요. 그때그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서 그 싱커의 무게를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변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훅 같은 경우에 보통은 밑걸림이 많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오픈훅, 다운샷 그 오픈훅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워낙 여기 바닥에 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밑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드 갭. 근데 대신 이제 이 와이드 갭을 사용을 하면 그 장점도 있지만 좀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와이드 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픈훅보다 이 훅의 무게 자체가 또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샷에 단차를 두고 어느 정도 웜에 자연스러운 이런 움직임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제약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다운샷 그 오픈훅 같은 경우에는 이 웜의 뭐 머리꿰기라든지 아니면 이 왁기처럼 허리꿰기라든지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와이드 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웜 머리 부분과 몸체를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약간 웜에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액션에서는 조금 불리한 점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훅의 무게도 이것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훅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이나 4호 정도, 좀 작은 거. 2-0도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좀 이 와이드 갭 훅을 사용을 하실 때는 좀 작은 걸 좀 쓰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단차죠, 단차. 이 길이를 어느 정도 두느냐. 자, 이것도 그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약 한 대략 30cm를 기준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고수온기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비교적 더 30cm보다 좀 넓게 길게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수온기, 지금 이제 가을이나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저수온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단차를 이 30cm보다 조금 더 짧게 해서 좀 짧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딱히 뭐 이렇게 완전히 정해진 룰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액션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주 이제 다운샷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액션법이 있는데, 일단은 캐스팅을 하시고요.
자, 캐스팅을 하고 여유 라인을 충분히 빼주죠. 그래서 바닥에 완전히 착수할 수 있게끔. 네, 지금 여기는 수심은 그렇게 깊지는 않네요. 네. 한 2m 내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에 착수를 했으면 로드를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리죠. 이렇게 일자로 되게 수면하고 평행이 되게 내리면 이 로드 끝에서 라인이 이렇게 슬랙 라인이 쭉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죠? 그거를 어느 정도 라인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면서 라인이 조금 팽팽하게, 예, 약간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예, 드래깅을 하시죠. 천천히 이렇게 90도로 드래깅을 하고 또 내리고 라인 회수하고 또 천천히 들어서, 예, 라인 회수를 하고. 자, 이 드래깅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프리리그에서 운영하는 어떤 드래깅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가져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예, 조금 더 느리게. 그러면서 이 다운샷의 굉장히 또 장점이 싱커 자체가 웜보다 더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이 프리리그 같은 경우에는 드래깅을 쭉 하다 보면은 웜의 부력 때문에 바닥을 제대로 촘촘히 읽는다기보다 살짝 이렇게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프리리그는. 그래서 이 바닥을 읽는 데 있어서는 다운샷이 굉장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바닥을 읽어가면서 돌이라든지 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탐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드래깅을 하고, 그 다음에 드래깅을 하실 때 뭔가 뭐 돌이든 장애물이든 뭔가 탁 걸리는 부분이 딱 느껴진다면 그때 딱 정지를 하세요. 이렇게 정지. 그러면 이 싱커가 그 장애물에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그대로 가만히 내비두면 이 라인이 텐션이 유지되면서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90도로 놓은 상태에서, 그죠? 라인을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지하면서 지금처럼 어느 정도 유속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굳이 쉐이킹 달달달 이거 안 해주셔도 돼요. 예. 예, 안 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물이 굉장히 좀 그 유속이 없고 그렇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지를 한 상태에서 가볍게 로드 팁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스트레이트 웜이나 아니면 C테일 같이 좀 이렇게 꼬리가 있는, 아니면 스트레이트 형태는 유속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얘가 그 웜이 액션이 나오거든요. 예, 그럴 경우 정지해서 좀 가볍게 쉐이킹. 그래서 스테이를 하는 시간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5초를 해도 되고 10초를 해도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예,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좀 어느 정도 스테이를 하시고, 일단 또 반응이 없다 그러면 또 로드를 내리고 라인 회수, 천천히 드래깅, 요런 과정을 이제 일련의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요 방법은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조금 굉장히 더 예민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또 액션 방법인데, 자,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캐스팅을 해요. 네, 그래서 똑같죠. 캐스팅을 하고 여유 라인을 좀 빼서 충분히 싱커가 착수를 할 수 있게끔, 네, 착수를 시켜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그 드래깅 방법하고 처음에는 똑같아요. 네, 로드를 수평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라인을 회수를 해서 약간 텐션을 유지하고 그대로 드래깅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드래깅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90도로 만들었죠. 이렇게 90도를 만든 상태에서 보통은 또 로드를 내리고 라인을 회수하고 이렇게 드래깅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이렇게 세워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릴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릴링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감느냐, 이게 아니고요. 릴링을 하실 때 이 스타드랙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타드랙이 보면 릴에, 베이트 릴에 보면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릴을 투핑거로 파지를 하고 이 중지손가락으로 해서 그대로 세운 상태에서 얘를 한 칸씩만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렇게 한 칸씩만. 이렇게. 로드를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한 칸씩만.
이렇게요. 그죠? 네. 그랬다가 바닥에 딱 정지. 그러면은 바닥에 또 걸림이 생겼다. 그럼 정지. 그 다음에 또 가볍게 쳐주시는 거예요. 스타드랙을 통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액션을 많이 저는 이제 예민할 때, 특히 또 겨울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액션을 주는 부분에 좀 장점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드래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드래깅을 하게 되면 그 지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타고 넘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그 천천히 또 세밀하게 이렇게 운용을 할 때는 그 드래깅이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드래깅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웜의 액션에서 이 스타드랙이 보면은 얘가 한 바퀴가 지금 360도잖아요. 그죠? 360도인데 스타드랙이 보통 5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360도를 그 5로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바퀴를 5분할을 해서 그 릴링을 하는, 예, 그런 이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한 칸씩만 이렇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손을 스타드랙을 통해서 쳐주게 되면 이 로드 끝이 탁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웜의 어떤 이 자연스러운 또 이런 액션들을 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 한 바퀴를 5등분으로 해서 나눠서 릴링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제 그 드래깅이 되는 그런 속도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렇게 하나씩 치면서, 예, 지금도 보면, 그죠? 요게 탁 이렇게 움직이죠. 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탁 그죠? 보통 이제 이런 바텀 채비는 7점대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점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도 있어요. 자, 요 스타드랙을 한 바퀴를 보통 그 기어비마다 또 제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7점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바퀴를 감았을 때 이렇게 70cm 정도, 예, 회수가 되거든요, 라인이. 그러면 이렇게 5등분으로 70cm를 나누게 되면 조금 라인 회수의 이 양이 좀 많아져요. 7점대 기어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대략 그 한 14cm, 뭐 15cm,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6점대 기어비를 쓰게 되면 6점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 한 2, 3cm 정도 내외예요. 그래서 이거를 5등분해서 이렇게 스타드랙을 나눠서 릴링을 하게 되면 한 뭐 12cm 내외,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더 조금 예민하고 세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캐스팅하고 여유 라인 풀어주고 충분히 착수 이후에 라인 회수, 그 다음에 천천히 드래깅 해서 90도까지 올리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왼손을 여기에 이렇게 살짝 대줘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천천히 스타드랙을 통해서 5등분해서 이렇게 회수,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닥에 지금 뭔가가 탁 걸렸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 왼손으로 가볍게 툭 빼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릴링, 이렇게. 또 뭔가 좀 딱 걸렸어요. 그럼 정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의 쉐이킹을 하셔도 되고요. 네. 텐션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가볍게 쳐줘서 빠져 넘어오고요, 장애물을.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천천히 회수.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또 예민하면서 조금 피네스하게 이렇게 다운샷을 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것도 단점은 있어요. 왜냐면 요걸로 이렇게 회수를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네스하고 예민하게 운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거 만약에 한 40m 이상 막 이렇게 장타를 치시는 경우면 회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런 또 단점도 좀 있기는 한데, 보통 제가 그 다운샷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운샷 드랍샷은
너무 장타를 치시는 거를 그대로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라인을 둔 단차 있죠? 이게 거의 이렇게 수평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장타를 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럼 이게 단차를 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이게 멀리 던지면 멀리 던질수록. 그래서 이 다운샷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심대가 있는 뭐 직벽이나 아니면 내가 이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곳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운용을 많이 해요. 뭐 보팅 같은 경우에야 저 수면에서 반대쪽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다운샷이 굉장히 좋죠, 운용하기가. 근데 워킹에서는 조금 다운샷의 어떤 장점,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이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11월, 거의 10월 말이나 11월만 되더라도 굉장히 수온도 많이 차가워지고 그렇거든요. 다운샷을 통해서, 예, 굉장히 예민하게 하시면 좀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조금 한두 마리 정도는 그래도, 예, 꽝은 치시지 않는, 예,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연습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릴링을 한번 해보시는, 네, 이런 방법, 액션 방법을 또 추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운샷, 전반적인 다운샷에 대해서 좀 운영법이나 뭐 태클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